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은행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자녀분들 집 마련을 도와주시거나 오랫동안 집에 모아두신 돈을 은행에 넣으실 때 자칫 잘못하면 세무서나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CTR이라는 제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R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같은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정보기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은행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500만 원씩 찾으셔도 하루 총합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현금만 해당이 됩니다.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폐나 동전으로 직접 입출금하시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보고되면 무조건 문제가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고 기록만 남는 거예요. 불법적인 돈은 아니고 나중에 출처를 설명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넘게 찾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거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STR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거래 의심 보고인데요. 금액이 작아도 심지어 100만 원이어도 은행 직원이 보기에 이 거래가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은 보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게 의심스러운 거래일까요? 첫 번째, 평소에 거래가 없던 분이 갑자기 큰 돈을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오늘 500만 원, 내일 500만 원, 모레 5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넣으시면은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걸 반복하는 경우. 이런 건 이제 자금 세탁이라고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명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직원분들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고하는 거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투명하게 거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고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세무사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래하는 게 안전하고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자, 첫 번째는 가능하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나 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현금 거래를 너무 자주 하시면은 오히려 의심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기록이 남는 게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체할 때는 메모를 꼭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한테 생활비를 보내실 때 3월 생활비, 전세자금 지원 이렇게라도 간단하게라도 적으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받아도 이게 증여였구나 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류는 꼭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집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이런 거 귀찮으시더라도 파일이나 사진으로라도 꼭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 돈이 어디서 왔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보여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큰 금액은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쪼개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집에 5,000만 원의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하루에 다 넣으시면은 CTR 보고가 되고요. 며칠에 걸쳐 500만 원씩 나눠 넣으면은 STR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은행 창구에 가셔서 오랫동안 모은 돈인데 한 번에 입금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출처를 설명할 준비, 월급 명세서라든지 퇴직금 증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자녀를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하지? 라고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에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 결혼 준비하거나 집을 살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꼭 알아야 할 게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에 다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기본공제라고 하는데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천만 원을 주시고 2030년에 2천만 원을 더 주시면 총 5천만 원이니까 세금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입니다. 자녀가 10살이면 20살 될 때까지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주시는 게 아니라 부부 합쳐서의 한도입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 어머니가 2천만 원을 주시면 총 5천만 원이니까 딱 한도에 맞는 거죠.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을 주시게 되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증여세 신고 방법이나 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증여세 신고 방법이나 세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 전세를 얻으시거나 집 사실 때 목돈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한도 10년에 5천만 원이 넘게 주시면 세금을 내셔야만 하는데요. 세금 아끼시려고 빌려주는 걸로 하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차용증, 빌려줬다라는 증서만 쓰면 끝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이게 진짜 빌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증여인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진짜 차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 차용증에 날짜, 금액, 이자, 상환기간을 명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8천만 원 차용, 연이자 2%, 10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자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매년 또는 매월 이자를 자녀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하는 기록을 남기셔야만 합니다. 안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증여가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금도 실제로 갚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조금씩이라도 매년 일부 갚는 기록을 남기시면 좋습니다. 10년 뒤 한 번에 갚겠다고 하시면 그때 자녀분이 갑자기 큰 돈이 어디서 구했냐고 또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자녀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5억을 빌렸다? 이건 현실적으로 갚기 어렵다고 보니까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반적인 안내이고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세무사나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명계좌입니다. 차명계좌는 쉽게 말해서 내 돈인데 남의 명장 통장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내 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돈을 아들 통장에 넣어뒀는데 세무서에서 보면은 아들한테 증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제 돈입니다 라고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두 번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법적 책임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통장으로 불법 거래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명의자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라고 해서 내 돈은 내 이름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내 돈은 무조건 내 명의 통장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분한테 도움을 주시려면 증여세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증여를 신고를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고 제대로 빌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설명하지 뭐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리 투명하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꼭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보고가 되지만 떳떳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도와주실 때는 증여세 한도를 꼭 확인하시고 차용이면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 돈은 내 명의로 기록을 남기는 거래가 제일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